굉장히 신선하다. 그래요? 검찰을 한번 믿어봐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저도 그냥 사석에서 듣는 이야기는 지금 중앙지검장 하시는 분, 윤석열 지검장이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끼리 하는 얘기로 청와대에서도 이게 통제가 안 된다. 근데 그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죠. 근데 그게 정상인 거가 마치 윤 지검장이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되는 것도 이게 정상적인 거죠. 상황은 어쨌든 아니죠. 그건 높이 평가한다. 이재정 의원님, 네. 전병수석 이제 전 수석이죠. 네. 아직 수사 중이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전 수석한테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인 양 좀 몰아가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럼에도 측근비리라는 불미스러운 의혹 때문에 현직 수석 비서관이 사퇴까지 하게 된 것은 참담하기도 하고요. 본인의 결정을 존중하는 한편 국민께는 참으로 송구합니다. 어쨌든 당내에서는 현재 상황 안타깝게 여기면서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무척 강경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식의 예를 든 게 과연 적합하지 않냐라고 하는 논쟁을 여당에서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래서 강경하고 무혐의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퇴를 한 것으로 기조가 좀 바뀌었다. 이유가 뭐죠? 느닷없다고 이제 읽힐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가지는 청와대 내 위치라든지 등등을 생각해서 고민은 많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청와대 역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청와대와 여당의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결정하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직을 유지한 채로 지금 검찰 소환을 받고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결과를 떠나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점은 예전에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끝까지 직을 물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우선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무수석이지 않아요. 야당을 파트너로 직을 수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부담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수 의원님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성역 없는 수사냐 아니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칼을 앞둔 검찰의 반격이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권 초기라서 시기적으로 좀 그래 보이고요. 물론 지금 최근에 아마 그다음에 검사 출신 변호사 한 분이 이렇게 자살하고 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조직적 반격이라고 하기에는 초기다 하는 이제 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전 정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정권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무서운 칼날과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과연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 같은 칼날을 들이대는지 한번 이제 지켜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혹여라도 전병헌 전 수석이 희생양이 돼서 그거를 하나의 기화로 이제 야당 쪽 구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정은 해야죠. 필요하면 적폐청산이든 개혁이든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도 같은 잣대로 하는지 그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병헌 수석을 치는 게 전병헌 수석의 비리 이런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야당을 좀 더 대대적으로 치기 위한 마중물적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의심이 의심으로 끝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죠. 비슷한
네, 비슷한 이야기인데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되려 이제 검찰을 수단으로 해서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당의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녹록한 자리는 않지 않습니까? 검찰을 성역 없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야당의 그간의 공격들이 사실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걸 드러내주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는 아무것도 인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전 정권과는 다르게 검찰로부터 보고받지도 못하고요. 사전 교관 같은 게 일체 없었습니다.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진수 의원님 어제 이제 한 일간지 보도인데 자 법무부도 몰랐다. 그리고 청와대도 언론 보고 알았다.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 팩트라고 한다면 검찰이 문무일 총장을 했거든요. 이런 거 사전에 보고하고 사전에 조율하면서 수사하지 마라. 근데 그거를 검찰은 지금 중앙지검은 지킨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신선하다. 그래요? 검찰을 한번 믿어봐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저도 그냥 사석에서 듣는 이야기는 지금 중앙지검장 하시는 윤석열 지검장이 그러니까 우리 저기 선수들끼리 하는 얘기로 청와대에서도 이게 통제가 안 된다. 근데 그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정상인 거가 마치 윤 지검장이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되는 것도 이게 정상적인 거죠. 상황은 어쨌든 아니죠. 그건 높이 평가한다. 예. 그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계기로 한번 대청소를 하자. 정말 동일한 잣대로 여야 가릴 것 없이 한번 하면 정치인들 스스로 자기 손으로 개혁 못하는 거 한번 그런 식으로 쫙 한번 정화하는 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청소를 왜 4년 동안만은 4년간만 하라 그래? 9년까지 다 하라 그러지? 아니요. 다 해요. 9년 하는 거 찬성해요?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허락되는 한까지는 공소시효 또 무시하고 막 하는 거는 또 법치에 어긋나니까. 진수 의원님은 자유한국당 대표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저는 쳐다보기도 싫어서 쳐다보기도 싫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방청객 모두. 네네. 윤서 의원님. 방청객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청객이 아니고 방청객 모두로서. 모두로서. 예. 근데 우선 저는 그 앞전에 권성동 의원 그 보좌진들의 그 인사 비리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도 지금 보좌진들의 문제가 터지고 그랬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저는 이제 우리 의원실에 보면 보좌진들에게 미안해 죽겠어요. 왜요? 정말 날밤 새면서 자료 찾고 분석하고 이러고 하는데 오히려 미안한 감이 드는데 이 보좌진이 이른다는 것은 진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돈 받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전병헌 전 수석이 됐죠. 이 부분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저는 조직적 반격까지 보지는 않아요. 실은.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촛불혁명에서 검찰 개혁을 가장 요구했고 또 하나는 공수처 신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검경 수사권 분리라든가 좀 조절해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더 강화해야 되는 측면을 이번을 통해서 더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진수 의원님. 진수희 장관님. 장관이 좋아요, 의원이 좋아요. 아니 어떤 분이 여기다 댓글에다가 최민희 의원한테 제가 최민희 의원님 그랬더니 제 핸드폰으로 어제 밤에 새벽 1시에 의원 아닌데. 전 의원이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럼 은퇴한 교수님 찾아가고 땡땡땡 전 교수님 이렇게 부르세요. 이게 왜냐면 우리 사회 관행이 전직을 그냥 불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태클을 걸면은 제가 뭐 허위사실 유포입니까? 최민희 의원한테 진수희 전 의원한테 진수희 의원님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예요? 어디 방청객 한마디 해보세요. 아니 저는 아니 한마디만 하세요. 여러 마디 하지 말고 아니요. 허위사실이다 아니다. 지금 그 언론 탄압하는 것 같아요. 정무 수석의 문제를 본질을 흐리게 좀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게 아까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적폐청산을 해가는 과정에서 큰 그림에 그리고 있다. 또 거기에 대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자진 사퇴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박수를 보낸다.
해야죠. 진수 의원님 그런데 네. 자 검찰이 보는 관점이 두 개예요. 전병헌 의원하고 부딪혀요. 전병헌 의원은 좀 죄송한 일이지만 그 전에 보좌관진들이 두 번이나 구속된 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의심을 받아 마땅하지 한 부분에 대해선 자기의 불찰이지만 보좌진의 일탈이다. 그리고 보좌진이 의원들 모르게 의원들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면서 벌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은 야 보좌진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 때 의원이 몰랐을까?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언론 취재 수준으로만 예. 나오는 건지 검찰에서 팩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느낌 있잖아. 또 오랫동안 정치하셨으니까. 전 수석이 뭔가 직접 그 e스포츠 협회인지 뭐 그런 쪽 또 롯데 홈쇼핑 쪽에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거나 후원 그런 요청을 했죠. 예 그런 네. 게 있다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좌진과 의원의 관계가 의원들마다 다 다르기 다 때문에 틀리죠. 그걸 예. 또 그 관계도 오랜 그 동지적 관계인 관계가 있고 그냥 보좌진 경험이 많아서 그냥 데려왔는데 그런 사고를 치는 의원도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건 일반화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진수 의원님 힘들다. 보좌진은 안 그랬었죠. 저는 어땠나요? 그런 제가 다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처음에는 조금 제가 모르고 이렇게 그 채용을 했다가 그 교체를 좀 몇 번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예. 뭐 결정적인 그런 실수나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잠깐만 이재영 의원님. 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진수희 바른정당 전 최고위원님 윤수아 정의당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윤주님 아싸 오늘 윤수아 의원님 나오셨네요. 흐흐 완전 좋아요. 정의당 당원이시죠? 아시죠 저분. 자 손예리님 진수희 언니 화이팅. 언니, 어우 좋아요. 정치쇼를 통해 언니. 알게 됐는데 볼수록 좋아지는 매력 덩어리죠. 찬바람에도 꿋꿋이 버티세요. 저처럼 응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우, 알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건 무척 의미 있는 게 진수연님. 네. 이분 바른정당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당원도 아닐 거고. 네. 근데 이렇게 정말 합리적인 논리를 펴는 분들에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주고 있다. 네, 예. 이런 분들 응원 덕에 저희가 힘을 얻습니다. 저도 정말. 응원 드려요. 같은 아유, 마음이에요. 예, 예. 고맙습니다. 표 중에 제일 무서운 표? 동정표. 동정표. 자 이성희님 이재정 의원님 스카프 멋지심. 저는 딸아이에게 의원님 닮으라고 합니다. 오. 너무 똑똑하심. 예, 스카프 평균 아, 구매 정말 비용 좋아요. 3,000원. 예, 예를 그런데 불구하고 스카프는 소화하는 오늘 봉도사님 봉도사 스카프 진짜 이건 예. 핵의 그 자체입니다. 지금 여기 골로 보내버려요. 해골 그려져 있습니다. 예, 섬뜩합니다. 아침부터 섬뜩합니다. 네. 이재정 의원님께 제가 질문이 있어요. 아, 저 하나만. 한마디 왜냐 하세요. 윤수아 의원님이 예. 이제 언급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꼭 한번 이제 방점을 찍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요. 어쨌든 여당의 주요직에 있는 분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고 직까지 물리신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법안 빨리 통과시키자. 최고의 권력자인 그리고 여당인 우리조차도 기꺼이 이런 비리 상황에선 수사를 감수하겠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우리 여야 모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예. 이번 기회에 중지를 모으면 네. 어떨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스카프보다 훨씬 더 두 가지 멋있는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자, 말씀하셨어요. 네. 일단 현재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은 전병헌 의원이 롯데 홈쇼핑에다가 e스포츠 협회에다가 후원을 해줘라, 해달라. 여기까지는 그 관여를 한 것 같아요. 다만 1억 1천만 원을 비서진들이 횡령할 때 혹은 법인카드 1억을 썼을 때 그 용처가 전병헌 의원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 안 나와요. 그렇죠. 후원금 요청한 건 불법은 아니죠. 그렇죠. 후원금 보통 오는 통상 것까지는. 이런 협회 같은 경우는 대기업 후원이 뭐 그냥 상내로 돼 있고 사실상 가장 큰 후원처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상적인 어떤 부탁이 아니었을까도 생각해보고 어쨌든 수사 결과를 봐야 되지만 지금까지 나온 팩트로 어떤 방향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1억 1천만 원 쓰는데 전병헌 의원이 몰랐다든지 혹은 법인카드 쓰는 1억 과정에서 어쨌든 뭐 지금까지는 전병헌은 모르게 자기들이 썼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무혐의가 되나요? 뭐 어쨌든 뭐 모른다라고 했을 때 법률적 평가만 한다면
그게 이제 팩트로 고정이 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무혐의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에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기도 의심의 여지는 합니다. 또 많다. 예. 자. 수사를 기다려봐야죠. 진수 의원님 여의도 네. 바닥을 잘 아시는데 잘 몰라요. 당시 야당 요즘은 잘 몰라요. 당시 네. 야당 일개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2015년에 네. 만약 전병훈 의원한테 롯데 홈쇼핑에서 3억 정도 후원할 정도의 로비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당시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방위원장 홍문정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여당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로비가 안 들어갔을까? 그 개연성은 굉장히 크죠. 개연성은 굉장히 큰데 떨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떨고 있는 사람들 많죠.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통상적인 정치인 후원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법적 문제는 없지만 이제 정치적 그 타격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뭐 이런 측면도 있죠. 굳이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당 의원들이야 어차피 도와줄 거고 청와대에서 오더하면 거의 거수기급으로 그렇죠. 당시 새누리당은 그러니까 로비할 필요가 없다. 로비할 필요가 없지만 야당 의원들은 좀 이렇게 끌어들여야 될 필요를 느꼈으면 타겟이 야당 의원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저는 새누리당 그 19대 시절에는 국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를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제 국회 경험으로 개연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돌발 질문. 떠는 의원들이 있다 없다?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야당 보좌진들끼리 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이 무엇이요? 여당은 다 해놨어. 예. 작업을 다 해놨어. 근데 야당은 그것을 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막을 수는 있다. 이 부분을 노리고 계속 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여당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막아내는 부분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작업을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봉주 봉투사님이 이미 답을 내려놨던데 여기 보통 청와대 정무수의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면 예. 지금 자유한국당에 거품을 물고 난리가 났을 건데 조용하다 이 말이에요. 왜 탑 내놨더라고요. 보니까 떨고 있어서. 봉투사님이. 떠느라고 떨고 한 있어서. 말도 방송 시작 떠느라고? 전에 하신 네. 말씀을 언급하신 것 같네요. 난 예.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아니 여기 저 팩트를 가지고 왔는데 또 그것을 부인하려고 뭐시오? 그래요. 아니 진짜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굉장히 신선하다. 그래요? 검찰을 한번 믿어봐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사실 저도 그냥 사석에서 듣는 이야기는 지금 중앙지검장 예, 하시는 분, 윤석열 윤석열 지검장. 지검장이 그러니까 우리 저기 선수들끼리 하는 얘기로 청와대에서도 이게 통제가 안 된다. 근데 그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정상인 거가 마치 윤 지검장이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되는 것도 이게 이상한 정상적인 거죠. 예. 상황은 어쨌든 그건 아니죠. 높이 평가한다. 예. 어허. 이재정 의원님, 네. 전병수 이제 전 수석이죠. 네. 아직 뭐 수사 중이고 예.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전 수석한테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인 양 좀 몰아가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럼에도 측근비리라는 불미스러운 의혹 때문에 현직 수석 비서관이 사퇴까지 하게 된 것은 참담하기도 하고요. 본인의 결정을 저는 이제 이게 그 지금 전 정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정권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그 무서운 칼날과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과연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 같은 칼날을 들이대는지 좀 한번 지켜보겠다. 이제 지켜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혹여라도 전병헌 전 수석이 희생양이 돼서 그걸로 이제 그거를 하나의 기화로 이제 그 야당 쪽 구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뭐 사정은 해야죠. 필요하면 적폐청산이든 개혁이든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살아있는 권력에도 같은 잣대로 하는지 그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병헌 수석을 치는 게 전병헌 수석의 비리 이런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야당을 좀 더 대대적으로 치기 위한 끝까지 직을 버텼죠. 물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우선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무엇보다 정무수석이지 않아요. 야당을 파트너로 직을 수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하. 더욱더 부담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수 의원님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성역 없는 수사냐 아니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칼을 앞둔 검찰의 반격이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권 초기라서 시기적으로 좀 그래 보이고요. 물론 예. 지금 최근에 아마 검사 그다음에 검사 출신 변호사 한 분이 뭐 이렇게 예. 자살하고 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네,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조금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 조직적 반격이라고 하기에는 초기다 하는 이제 시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약간 마중물적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의심이 의심으로 끝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죠. 예. 그 비슷한 이야기인데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되려 이제 검찰을 수단으로 해서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당의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녹록한 자리는 않지 않습니까? 예. 검찰을 성역 없이 수석이죠.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야당의 그간의 공격들이 사실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걸 드러내주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는 아무것도 인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전 정권과는 다르게 검찰로부터 보고받지도 못하고요. 사전 교관 같은 게 그걸 좀 일치 여쭤보려고 하는데 없었습니다. 진수 의원님 어제 이제 한 일간지 보도인데 자 법무부도 몰랐다. 그리고 청와대도 언론 보고 알았다.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마냥 팩트. 중한 한편 국민께는 참으로 송구합니다. 예. 어쨌든 당내에서는 현재 상황 안타깝게 여기면서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무척 강경했었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식의 예를 든 게 과연 적합하지 않냐라고 하는 논쟁을 여당에서 불러일으킬 정도로 네네. 그래서 강경하고 무혐의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퇴를 한 것으로 기조가 좀 바뀌었다. 이유가 뭐죠? 예, 뭐 느닷없다고 이제 읽힐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상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가지는 청와대 내 위치라든지 등등을 생각해서 고민은 많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청와대 역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청와대와 여당의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결정하신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 직을 유지한 채로 지금 검찰 소환을 받고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결과를 떠나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 점은 예전에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